이번에는 설계 주제에서 상세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지금까지 설계 분야에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고요. 그 다음에는 설계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 세 번째로는 상세 설계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객체 지향 언어로 작성된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자인 패턴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흔히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해결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 해결 패턴, 특히 이제 에, 반복해서 재사용 가능한 문제 해결 패턴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으로 라는 주제에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. 바로 여기 슬라이드에 보여주고 있는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Element of Reusable Object-Oriented Software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책이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책이고요. 이 저자들 4명을에 대한 이제 별명을 좀 붙였는데요. 그래서 Gang of 포다, 그래서 고프다라고 해서 이렇게 별명을 사람들이 지었고, 그래서 요 고프가 작성한 책이다. 그래서 고프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. 디자인 패턴을. 그래서 요 디자인 패턴 책은 이제 주로 C++ 언어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여러 23가지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고요. 그래서 23가지 디자인 패턴은 또 크게 한 3가지의 유형으로도 나눠져 있습니다. 뒤에서 좀 설명을 좀 할 텐데요. Creational Pattern Type이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, 또 Structural Pattern Type, 그다음에 Behavioral Pattern Type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23가지 디자인 패턴들을 어떤 C++ 프로그램의 예제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그 UML 그리고 UML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, 뭐 시퀀스 다이어그램 등을 UML 노테이션을 사용한 그런 다이어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음, 재사용 가능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어떤 설계 패턴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운 학생들은 보통 3학년 1학기에 있는 학생일 텐데 그 학생들이 바로 이 책을 공부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. 그리고요.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이 디자인 패턴 관련돼서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으로는 앞에 동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었었는데요. 정인상 교수님과 최영석 교수님이 작성하신 저술하신 자바로 배우는 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. 삼빛미디어에 나온 그 책이 훨씬 더 좀 쉽게 디자인 패턴을 좀 소개를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. 서로의 장단점을 좀 비교하면 정인상 최영석 교수님의 디자인 패턴 책은 일단은 자바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C++를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또 모르고 자바를 아는 학생들은 또 그 책이 유리할 수도 있겠고요. 또 C++만 아는 학생들은 이 고프북이 더 좀 유리할 수도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 책은 23가지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다 늘어놓은 반면에 정인상 최영석 교수님의 책의 경우에는 일부분의 중요한 디자인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디자인 패턴들을 또 발췌해서 어, 어, 책을 발췌해서 책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3가지 중에서 다뤄지지 않는 패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한 개요를 어느 정도 좀 설명을 좀 했고요.
방금 설명했던 디자인 패턴을 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크리에이셔널 패턴이라고 불려지는 디자인 패턴들이 있습니다. 크리에이셔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를 생성하는 것, 객체를 특히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발생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객체 생성하고 관련해서 그럴 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클래스를 구성을 하면 크리에이셔널 객체를 생성을 할 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다. 잘 모듈화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수 있다. 뭔가 모듈 간의 어떤 의존성 같은 것들을 어, 어, 디커플링 시키면서 클래스를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크리에이셔널 패턴에 속하는 이제 디자인 패턴들인 이야기할 거고요. 그래서 뭐 팩토리 메서드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팩토리 메서드 디자인 패턴이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클래스들이나 어떤 객체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만 굉장히 큰 구조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혹은 나중에 좀 추가를 하더라도 새로운 클래스들을 추가를 하더라도 기존의 클래스들을 한 줄도 변경하지 않고 확장 가능하게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디자인 패턴이 스트럭처럴 패턴입니다. 분명하게 좀 구분이 되죠. 크리에이셔널은 객체를 생성할 때 여러 클래스들 간에 불필요하게 생기는 그런 의존성 같은 것들을 좀 없애버리는 그런 구성 방법이고 스트럭처럴 패턴은 클래스들을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비헤이비어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 객체들 간에 서로의 멤버 함수들을 호출하고 호출되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들이 이제 실행이 될 텐데요. 그럴 때 이제 각각의 객체들이 맡는 역할들, 각각의 객체가 하는 일들, 그런 일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변경이 된다거나 내부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가 바뀐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큰 구조는 바뀌지 않도록 유지가 되는 그런 구성을 하게 될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디자인 패턴들을 모아놓은 게 비헤이비어럴 패턴 유형에 속하는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러프하게 이 세 가지 유형이 뭔가 다르긴 하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과연 크리에이셔널 패턴이 진짜로 뭔가 정말로 뭔가 뭐 스트럭처럴 패턴이 진짜로 무슨 이야기인가 비헤이비어럴 패턴이 정말로 뭘 의미하는 건가 손에 잡히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 이해를 하면 드디어 그래서 이게 크리에이셔널 객체를 만들 때 유용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뭐 등등의 그런 이해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.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 속하는 디자인 패턴들을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여러분들과의 동영상에서 배우게 되는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 제가 밑줄만 그어놨습니다. 그래서 밑줄 그어진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는 우리 동영상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거는 앞에 이제 고프북이라든지 기타 여러 디자인 패턴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책들이나 인터넷 그런 리소스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스스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 크리에이셔널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stract factory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, 또 팩토리 메서드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, 싱글레톤이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이 어떤 객체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패턴, 클래스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변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기본 골격에 있어서는 크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잘
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인 재사용 가능한 설계 유형인 디자인 패턴으로 뭐 어댑터 디자인 패턴, 뭐 컴포짓 디자인 패턴, 뭐 파사드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. 이 파사드라는 디자인 패턴은 앞에서 사실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. 이런 것들이 클래스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지만 오래가는 그런 변경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디자인 패턴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behavioral 어떤 행동에 관련된 패턴. 행동이라고 하면 다소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객체들이 만들어져서 서로 객체들 간에 호출하고 호출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behavior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때 객체들이 서로 막 콜되고 호출되고 하면서 이제 뭔가 유용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용한 어떤 프로그램 구성 방법이 뭐 iterator 디자인 패턴, 반복자, 그다음에 observer 디자인 패턴, 뭐 state 디자인 패턴 이런 아주 재미나는 디자인 패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C++ 프로그래밍 언어나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그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들었을 것입니다. 그랬을 때는 그런 언어를 들은 다음에는 그냥 클래스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어떻게 객체를 만들 때는 new라고 하는 뭐 키워드를 사용해요.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뭐 등등등의 그런 구문을 객체 지향 언어에서의 어떤 구문을 배웠다라고 하면 여러분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실제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고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,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이러한 클래스 능력을 설계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? 어떤 걸 알아야지만 클래스 설계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느냐?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이 바로 이러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디자인 패턴을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디자인 패턴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약간의 좀 변형을 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클래스를 설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진정한 이제 객체 지향 언어로 작성된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렇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디자인 패턴에 대한 간단한 개요가 되겠고, 이제 앞으로 각각의 디자인 패턴 하나씩을 선택을 해서 한번 실제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